코로나19로 폭락했던 시장이 어느 정도 회복한 뒤에 4월 중순부터는 다시 급락장이 올 것이다. 이런 전망이 대두가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간밤 나스닥 시장은 코로나19 이전 수준까지 지수가 회복됐고요. 우리 시장 역시 빠른 회복을 이어가며 코스피는 2,000선에 근접했고 코스닥 역시 모두 다 회복을 한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현 시장 상황은 강세장이 이어질 것으로 봐야 하는지, 하락이 일어난다면 어느 정도 일어날 것인지 어렵지만 좀 전망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꾸준하게 강세장을 전망해 오신 분인데요. 홍성학 대표 오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시장 상황부터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4월 중순 이후에 급락장 올 것이다라는 얘기가 많은 증권업계나 다 나왔었는데 지금 오늘 코스닥은 이제 다 회복을 했다라고 결론적으로 나왔고 이번 한 주간에만 5%가 넘게 올라왔어요. 홍 대표께서는 한 3주 전에 저희 방송 출연하셔서도 강세장 이어진다 5월에도 말씀하셨는데 어떻습니까?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지금도 생각을 하십니까? 네, 뭐 계속 지금 시장의 그 상승 탄력은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 지난 4월 달, 3월 달에 그 코로나로 인해서 급락한 이후에 급반등이 나타났을 때 대다수의 시장 참여자들께서는 재차 하락할 것이다라는 예상들을 하고 그게 이제 일반적인 상식선에서는 그렇게 다들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네네. 특히 코로나로 급락한 이후에 나타난 급반등의 규모가 폭이 시장 참여자들이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했던 단기간 내에 가장 어떤 빠른 어떤 회복들이었고 역시 코로나가 계속 시장을 지배하고 있고 지금도 뭐 다시 또 확진자가 나왔던 부분들처럼 이 코로나로 인해서 발생하게 된 앞으로의 그 경제적인 어떤 부작용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를 많이 한 거죠. 하고 있으니까 실제 시장 상황이 좋아질 수가 없다라고 다들 예상을 하고 뭐 추가적으로 재하락하고 지난 저점을 뭐 확인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여기서 이제 대다수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은 뭐 거의 대동소이한 부분들이고요. 특히 유가가 굉장히 좀 불안정한 어떤 상황 속에서 시장의 추가적인 어떤 충격은 불가피할 수밖에 없는 걸로 보여졌죠. 여기서 대부분의 시장 참여자들이 관가한 부분이 뭐냐면 시장에 유입된 자금의 성격들인데 한번 주시장의 특성은 한번 자금이 주시장으로 들어오고 나면 잘 빠져나가기가 힘들어요. 이 은행 예금처럼 들어와서 당일 출금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주식을 팔면 3일이라는 시간이 걸리잖아요. 수도 결제일로 인해서 그 사이에 또 주가가 움직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마음이 매매에 대응하는 어떤 부분들도 발생하고 자금들이 쉽게 빠져나가지 않는데 중요한 것은 이번 코로나로 워낙 큰 충격을 받았던 시장 거래자분들께서 두려움이 너무 크기 때문에 사전에 주식들을 많이 처분을 했죠. 그리고 주변에서 다 또다시 빠진다고 하니 빠지기 전에 미리 좀 팔아야겠다라고 생각해서 현금을 다 확보해 놓은 상태고 시장 외부에서는 자금들이 계속해서 유입되고요. 기다리고 있는 자금이죠. 그리고 뭐 최근에 주식시장의 자금이 작년 12월 16일 부동산 억제 정책 이후로 한 24조가 유입됐는데 문제는 개인들이 그중에 절반 이상의 금액들을 주식을 매수를 했거든요. 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객의 탁금 계속 40조 이상을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개인들이 매수하는 부분에 대해서 매도한 개인들의 자금들이 시장으로 유출되지 않고 시장 내에서 계속 투자의 기회를 찾고 있는 상황이고 좋은 매수의 기회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인 거죠. 즉 모두가 하락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어떤 그 상황이었지만 실제 시장 내에서는 주식을 팔 수 있는 사람보다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있는 그러니까 수급적인 어떤 상태에서 수급이 불균형 현상 한쪽이 힘이 강해지면 그 강해지는 쪽으로 방향으로 주가가 움직이게 되는데 실제 대다수의 사람들이 주식시장 안 좋다라고 하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뭐 하루에 690개 정도의 종목의 시세를 다 체크를 하거든요. 저희 시스템을 통해서 체크를 하는데 전혀 약해질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한 상태. 상당히 많은 종목들이 굉장히 강한 어떤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 문제는 삼성전자를 위시한 시가총액 최상단에 있는 종목들의 모멘텀은 굉장히 좀 부족한 상황이죠. 왜냐하면 가격을 강하게 밀어 올려야 되는데 국내 기관 투자가나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적절하게 물량을 줄이고 있는 상태고 삼성전자를 집중적으로 매수했던 개인 투자자분들은 지루하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종목들을 올라가는 데 비해서 지루하니까 얕은 등락의 범위 제가 그것도 뭐 49,100원에서 51,300원, 51,200원, 53,000원 말씀드렸는데 현재 49,100원 기준으로 계속해서 줄을 세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어떤 움직임들이 전개되면 결과론적으로 지수의 안정을 가져오는 상태 삼성전자로 인해서 코스피 지수가 안정을 찾게 되는 것이고 주식시장은 항상 지수가 안정되어 있을 때 주식시장의 양대축이라고 할 수 있는 바이오와 IT 쪽의 종목들이 활발하게 전개될 수 있는 상황들이 만들어지거든요. 돈은 넘쳐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발생했던 경제 위기 상황이 오히려 우리나라 경제 구조에서는 굉장히 위기를 극복하고 오히려 선두에 나설 수 있는 어떤 그런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런 종목들에 대한 시장의 거래 집중 현상들은 나타날 수밖에 없고 그게 지금 현실로 계속 나타나고 있는 중이죠, 사실은. 그러면 이제 조금 앞으로 나가올 수 있는 악재를 좀 여쭤보면
사실 이번 하락을 뭐 예견했던 분들은 국제유가 부분을 좀 많이 언급을 했어요. 국제유가가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었고 사상 처음으로 지금도 20달러 선은 강하게 회복한 뒤 2거래일 연속으로 조금씩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다음에 이제 추후에 국제유가가 좀 지난번처럼 급락을 보이거나 여러 가지 좀 롤러코스터를 더 심하게 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있을 것 같은데 어때요? 악재로 작용하기엔 이제 좀 약해진 겁니까? 유가가 시장을 지배하는 시기는 지났고요. 예. 유가가 시장을 지배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였냐면 원자재 시장에 투자했던 투자 기관들이 유가의 급락으로 인해서 마진콜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강제 청산을 당하게 됨으로써 그 원자재 시장에서 손실난 부분들을 다른 곳에서 메워야 되니까 주식을 팔아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지난번에 이제 제가 뭐 계속 말씀드렸던 게 18.9불 굉장히 중요한 가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18.9불대를 계속 지키다가 딱 무너졌거든요. 무너지면서 어떤 현상이 발생했냐면 그 가격이 무너지게 될 때 원자재 시장에서 자금 흐름에 이상이 생겨서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는 부분이 가장 우려됐던 부분이지만 워낙 짧은 시간에 왔다 가버렸죠. 왔다 가버리면서 오히려 원자재 시장의 그 유가의 하락이 시장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 상태였고 사실 유가가 하락했던 가장 큰 배경은 코로나 때문이라고 형식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으나 실제 미국이 그동안 셰일가스 업체들이 대량으로 생산함으로써 발생했던 기본적인 공급 우회 시장, 그로 인해서 사우디나 러시아의 입지가 약화된 부분들, 이 부분들이 사우디와 러시아가 미국을 공격했던 부분이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게 가장 취약한 어떤 입장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유가가 급락함에 따라서 발표했던 게 뭐냐면 미국의 셰일가스 업체들에 대해서 매장되어 있는 매장량에 대해서 자금을 지원해 주겠다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이 얘기는 미국의 셰일가스 업체들한테 그냥 감산하자. 그리고 나는 사우디하고 러시아한테 항복했다라고 표현한 거고요. 대외적으로는 그렇게 얘기는 하진 않지만 실제 진행되는 과정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유가가 현재 상태에서 물론 기본적으로 수요가 줄어든 상태에서 공급량을 늘릴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사우디나 러시아가 원하는 바를 다 취득했기 때문에 사우디가 얼마 전에 이제 감산하겠다고 발표를 했던 것처럼 러시아도 곧 스스로 감산하게 되는 상황으로 가게 되고요. 유가 원유 시장에서 단기적으로 급락했던 가격들에 대한 레이팅 현상이 순간적으로 발생할 수가 있어요. 다만 이제 18.9불이 하단 가격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면 상단 가격은 26불이었거든요. 최근에 25.73불까지도 오고 장중에 26.08불까지도 왔었는데 26불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필요하고 26불을 넘어서서 30불대 근접하게 되면 유가의 문제는 완전히 사라진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에 영향을 전혀 주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환율과 좀 섞어서 전망 좀 여쭤볼게요. 1210원, 19원에서 오늘 마감된 걸로 제가 확인을 했는데 10원대부터 50원대 박스권에서 지금 강하게 움직이고 있긴 해요. 내려오면 좀 주가가 다시 탄력적으로 가고 외국인 수급도 들어오고 그러는데 환율 전망과 함께 투자 전략 함께 좀 들어볼까요? 원달러 환율,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 장기적으로 놓고 볼 때 1210원이라고 하는 가격이 정말 중요한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1210원 이하에 있을 때는 1210원을 넘어서기가 힘들고요. 1210원 이상이 있을 때는 1210원을 내려오기 힘든 상황인데 최근에도 계속 1210원대 이상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중인 상황이죠. 코로나 때문에 외국인들의 비정상적인 어떤 매도는 지속됐지만 4월달 이후로 외국인들의 매매는 코로나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정상적인 어떤 매매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데 외국인들 입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1210원으로 내려가게 되면 원화 강세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 외국인들은 아마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러 들어오게 될 거예요. 오늘도 이제 1210원에 근접하게 되면서 외국인들 매수가 나타났고 어제는 또 뭐 원달러 환율이 조금 올라가니까 외국인들 매도 나오는 그러니까 환율과 기인한 헤지 펀드들의 그러니까 밀접한 매매들이 이제 계속 전개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달러가 강세를 유지할 요소는 사실 지금 현재 없어요. 유가가 예를 들어 40불대까지 강하게 올라간다면 달러에 대한 수요 때문에 달러가 강달러를 가지겠지만 현재 유가 또한 26불대에서 제한적인 움직임이고 여기서 시간을 끌기 때문에 달러의 강세는 나타나기 힘들고 결국 원화 강세 그럼 1210원을 깨고 내려오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될 것이고 그 시점에 외국인들이 시장에 주식을 사러 들어오게 된다면 1순위는 삼성전자를 살 것이고 그 삼성전자를 살 때 개인들은 삼성전자를 파는데 그 삼성전자의 그때 가격이 아마 53,000원 이하가 될 겁니다. 51,000원에서 53,000원. 그렇게 되면 그 자금들이 오히려 주식시장에 더 자양분 역할을 하는 거죠. 주식시장이 토양을 더 건전하게 하는 자금으로 금액들이 다시 예탁금으로 들어간다. 그런데 이거죠? 그 사람들은 삼성전자를 안 사고 다른 종목을 사게 됐죠. 삼성전자보다 변동성이 큰 종목들로 들어오게 되는데 그게 개별 종목들이 되고 그게 바로 IT 하드웨어 쪽 종목들이 그 대상이 되는 거죠 지금. 그럼 긍정적으로 조금 더 봐도 된다라고 말씀을. 오늘은 시간 관계상 저희가 여기까지만 듣고요. 다음에 또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원 프로젝트 홍성학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